테슬라 지금 사도 되나요란 기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기사뿐만 아니고 관련 기사들 블룸버그하고 몇 가지 살펴보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미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CNBC에서 테슬라가 S&P 500에 편입되면서 강하게 치고 갈 건데 12월 21일 월요일부터 S&P 500에 편입돼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. 벤치마크가 11조 2천억 달러라고 돼 있어요. 우리나라 돈으로 1경 2,320조 원. 그 다음에 인덱스가 4조 6천억 달러. 우리 돈으로 5,060조 원이라는데 이건 무슨 돈이냐면 세상에 많은 자금들은 자산을 운용을 하려면 큰 자금들 있죠. 연기금이나 뭐 이런 자금들은 연 목표가 5% 막 이래요. 10%면 막 대박 난 거야. 이 자금들은 목표가 수익보다 더 우선인 목표가 안정성이야. 주식 투자에 많이 못해. 한 80%는 미국 채권을 사갖고 있다 그랬죠?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기금이 망가지면 안 돼.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도 지수에 따라서 추종을 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S&P 500을 똑같이 포트폴리오 짜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S&P 500에 상장된 종목을 비중별로 쪼개서 사. 그래서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S&P 500만큼은 수익이 나는 거야. 손실이라도 그만큼 손실이 나고.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다르게 미국 증시는 194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만 했어요. 물론 중간에 충격은 있었지만 긴 그래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주식 투자는 우리처럼 단기가 아니고 장기 투자라고요.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돈이 저절로 몇 배씩 불어나는 거야, 얘가 그냥. 실제로 측정을 했어요. 1980년대가 90년대 지수하고 똑같이 하는 거를 패시브 펀드라고 하고 지수를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종목을 골라서 막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걸 액티브 펀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5년 또는 10년 동안 계산을 해봤더니만 패시브 펀드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거야. 액티브 펀드 막 수익을 내려고 막 사고 팔고 막 잘했는데 그거보다 그냥 지수 따라서 똑같이 사고 판 게 더 수익률이 좋더라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증시를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. 우리나라 증시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런 개념에서 많은 자금들은 미국에 있는 거대 금융사도 있죠. 연기금 있고 도이치방크, 뭐 모건스탠리,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시티그룹, 우리나라 KB은행, 뭐 신한지주, 스위스은행 이런 데들 그런 은행들도 상당 부분은 미국 채권에 투자하지만 상당 부분은 S&P 500에 투자를 한다고요. 이 지수 안에 들어간 종목을 자동으로 편입을 하는 거야. 이 한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가냐가 아니고 내가 가진 자금, S&P 500을 추종하는 이 자금이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S&P 500에 편입이 되면 시가총액이 10위권 안에 든답니다. 10위권 안에 드니까 얘를 반드시 편입을 해야 돼. 테슬라가 비싸냐 싸냐 안 따지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안 따지고 S&P 500에 들어가면 사야 된다고. 그냥 이 상당 부분의 자금들이 일정 부분 이상 시가총액을 계산을 했더니만 테슬라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테슬라 시가총액을 테슬라의 비율이 0.8%인가 그렇대요. 그래서 이 자금들의 0.8%를 가지고 테슬라 시가총액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만 400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시가총액 대비 비교하니까 12% 정도 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 말이 맞아야 틀려요. 틀리죠. 400 몇 억, 얼마, 돈이 얼마를 갖고 이 주식을 살 때 이 시가총액 대비 12% 오르는 게 아니죠. 왜 아니냐면 매도세가 안 나오면 훨씬 많이 갈 수도 있고 이거 이상 테슬라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매도세가 왕창 나오면 이만큼 사도 하락할 수도 있는 거야. 근데 그거 다 대고 시가총액 12% 정도 상승 여력이 타고 말하는 거는 주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뭐 이걸로 인해서 테슬라가 역사적 이정표를 새로 세웠다. 블룸버그 뉴스인데 이제 테슬라가 8빌리언 달러 이거만큼 더 매수 여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. 80억 달러가 테슬라가 이미 인상적인 주식시장에 내리는 더 큰 폭 상승 직전에 있을 수 있다. 더 상승한단 말인 거죠.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들은 금요일 S&P 500 지수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12월 20일에 테슬라가 편입될 경우 80억 달러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. 그래서 매수는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. 편입을 했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. 근데 이게 매수가 들어올 때 매도세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하고 관련 있는 거라고. 그래 얼마나 갈지는 알 수는 없어. 야후가 5일 동안 58% 올랐던 거는 그 당시 1999년 당시 야후가 굉장히 엄청난 세계 최고의 포털이었어요.
그렇기 때문에 매수라기보다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, 테슬라 지금 상황은 지금 얼마 들어가냐 얼마 올라가냐는 알 수가 없어요. 189개 대형주 핵심 펀드 중 약 5천억 달러의 관리자산을 관리하는 157개 펀드는 9월 30일에 테슬라를 매수 안 했어요. 이 돈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. 80억 달러 정도가 더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 이틀 동안 한 20% 정도 올랐어요. 19%가. 근데 이 돈은 제대로 들어온 펀드가 아니라고. 그 돈이 아니고 그냥 그 기대감에 들어온 돈이라고요. 진짜 자금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. 그 차트상은 어때요?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점을 찍긴 찍었는데 차트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비즈니스 데일리에서 테슬라를 지금 사면 되냐? 5분기 연속 수익이 났던 것 같고요. 매출액이 9조 8,670억 원으로 약 39% 올라, 주당 순이익이 76센트여서 시장 기대치보다 둘 다 높게 나왔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탄소 배출권 수입이 4,367억 원 정도 좋았다는 거죠. 전기차를 만들어 파니까 내연기관 차량을,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권리를 사야지 만들어 팔 수 있는 거야. 근데 얘는 전기차를 만들어 파니까 그 권리를 팔 수 있고, 내연기관 차량들은 그 권리를 사야지 그 제한된 만큼 그 돈만 해도 상당히 크다. 올해 안에 50만 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4분기에 14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꼭 쉽지만 않다, 뭐 이런 얘기에 써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와서 자 50만 대 만들 거를 49만 대 만들었다고 어닝 쇼크라고 말할까? 아니라는 얘기죠. 그날은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어. 뭐 3, 4%든 4, 5%든.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, 그죠? 근데 기대치 이상으로 많이 만든다면 또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어. 캘리포니아에서 셧다운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공장 직원들한테는 근무를 허용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. 테슬라가 지금 상당한 규모의 그 공장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, 머스크는 앞으로 10년 안에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는 게 목표란 말을 써놨어요. 지금 시장 규모는 연간 1,000만 대인가 봐. 그 시장 규모의 2배인 2천만 대를 테슬라를 생산하는 게 목표야. 올해 얼마 판다고? 50만 대인데 2천만 대가 목표래요. 그럼 테슬라 몇 배 뛰어야 되는 거야?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우리 시작도 안 했어요. JP모건에서 뭐 목표 주가도 540달러라고 제시를 했는데, JP모건의 리포트는 그 어떤 리포트보다 건의가 있어. 무시하지 못하는, 시장에서, 우리 세계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건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. 장기간 꾸준히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. 만약에 지금까지 못 샀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보세요. 많이는 말고. 테슬라 얼마큼 사야 된다고요?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의 절반만 사시라는 거야. 왜? 예상과 달리 주가는 내려갈 수 있어요. 내려갈 수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사야 될 거 아니야. 30% 수익일 때 보이러 먹고 한 번 더 사 그냥.